자,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논란, 보좌관 갑질 의혹 계속 확산되고 있죠. 특히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취업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는 본인은 아니다,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또 사실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때 강선우 후보자 목소리 들어보시죠. 누군가를 단체방에서 제외를 하고 또 어떻게 분위기를 이끌었던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속하지 아니한 단체방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위원회 방인데요. 기초의원이 지역위원회에 상임위 관련해서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장이 그 단체 방에서 배제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혹시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보좌진이 다른 의원실에 취업 못하게 적극적으로 방해하시고 이런 사실이 있으셨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위원님. 타 의원실의 취업 관련해서는 제가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자, 분명히 본인은 불가능한 일이다. 타 의원실에 취업을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일까요?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전직 민주당 보좌진의 얘기입니다. 강 의원실 보좌진이 찾아와서 누가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방에 이상한 친구니 뽑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해서 황당했던 기억이 있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에서는 모 의원이 강 의원과 강선우 의원과 통화를 했다면서 뽑지 말라고 하는데 제대로 알아본 건 맞느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진도 그 방에 연락해서 뽑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강선우 의원도 그 다른 의원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뽑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진 변호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런데 사실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보좌진을 뽑는 그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의원실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충분히 보좌진을 뽑으면서 전직 강선우 의원실에서 일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한마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취업을 방해하거나 이러한 뽑으려는 행위를 만류하려는 그러한 제스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의 취업 방해로 읽힐 수 있는 측면이 충분히 좀 있다라고 보이고요. 네. 물론 강선우 의원 측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어떠한 업무상의 문제가 있어서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나는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라고 네. 해명을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다른 갑질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해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믿을 만한 그러한 구석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보좌진들에 대해서 갑질을 했다, 쓰레기를 버리게 했다라는 등 여러 가지의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취업방해 의혹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참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그래픽 만들어서 보여드렸던 전직 보좌진의 얘기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연락을 받았고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뽑지 말라라는 강선우 의원의 연락을 받은 모 의원의 이야기도 지금 저희가 확인이 된 거죠. 보좌관 출신이신 김상희 평론가님, 실제 저런 일이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있어요. 있어요? 저도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요. 네, 예. 경험담이신 거죠? 그렇지만 감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국회에 다시 들어갈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감히 얘기를 못하는 솔직하게 이유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의원들은요, 네. 의원들 간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다른 의원실에서 누가 온다라고 하면 그 네. 보좌진한테 면접 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다수예요. 뭐냐, 내가 당신을 뽑으면 그 의원과 내가 불편해질 만한 거가 있느냐라고 확인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영향력이 있죠. 국회라는 공간은 굉장히 좁은 사회예요. 네. 보좌진들끼리의 그 뭐 복도통신이라는 걸 통해서 네. 무슨 일이 있으면 어마하게 빠르게 전파가 됩니다.
의원들 간의 이야기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아주 좁은 사회예요. 거기에서 다른 의원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이 친구는 국회에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어허. 다른 의원들은 그 의원과의 관계 때문에 네. 보좌진을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뭐 물론 우선시하는 분도 가끔가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반화시키는 거는 부당하다고 느끼실 분도 계시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다. 그 말은 제가 볼 때는 맞는 말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선우 의원이 지금 보좌관 출신인 김상희 평론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했을 때 강선우 의원이 특정 보좌진이 다른 데 가서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한 마음을 먹으면 그렇죠. 100% 실현이 가능하다. 100%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보좌진 세상이 그렇군요. 네. 와, 김상희 정원이 되면 아니 실제로 그렇죠. 그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일반적인 고용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 생사 여탈권을 의원 한 분이 그냥 다 행사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 사실 국회의원 300명 있습니다. 9명의 그 보좌진을 다 둘 수 있으니까 대략 3,000명 정도가 네, 네. 국회 내에서 활동하는 건데 사실 제일 많은 곳이 어딥니까? 정치권하고 언론계 아니에요? 여기에선 비밀이 없어요. 그리고 그 보좌진 풀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전직 그 보좌진 가운데 뭐 다른 데 가셨다가 다시 들어오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 뽑을 때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전에 어느 의원실에서 일했는지 그때 어떤 일을 했는지 상임위는 무엇이었고 어떤 법안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지 이 사람의 평소 근무 태도는 어떤지는 그 해당 의원실에 하나하나 다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면 강선우 의원이 적극적으로 지금 보좌진 얘기는 그거 아닙니까? 소극적인 의미의 레퍼런스 체크가 아니라 본인이 전화해서 이 사람 뽑으면 안 된다라고 했다는 걸 나중에 자기가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 정도면 갑질이라고 하기에도 정말 그 도를 지나친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채용을 방해한 네. 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실들은요. 네. 기본적으로 공개 채용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아는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즉시 업무에 투여가 돼야 되고 네. 그 업무는 또 굉장히 단기간에 즉각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어떤 소개나 추천에 의해서 네. 채용이 되고요. 공개 채용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의 레퍼런스 체크와 추천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곳이었군요. 자,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그동안 좀 말을 아꼈던 민주당의 보좌진들도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참을 수 없었다는 거겠죠. 화면 보시죠. 해명이 아닌 거짓 변명이다. 감성팔이 그만해라. 자진 사퇴해. 라는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역대 회장단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연대도 강선우 후보자를 향해서 변명과 거짓 해명 그만하고 자진 사퇴해라.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를 향해서도 교육의 공정성과 법적 기준을 스스로 훼손한 인물이기 때문에 자진 사퇴해라 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다 보니까 자, 결국 대통령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결국 강선우 후보자나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를 향한 어떤 최종적인 결단은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은 대통령실에서 지명 철회를 하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신문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보시죠. 경향신문. 스스로 사퇴해야 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선우 낙마로 지금 여권의 분위기가 기울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 물론 오늘 아침 대통령실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입장을 우리는 고수하고 있다. 스스로 사퇴라는 입장은 아니다라는 해명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분위기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강선우 후보자, 이진숙 후보자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한 상황인데요. 김상희 평론가님 네. 어떻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요. 다른 후보자들 같은 경우 자기의 일입니다. 네. 자기의 욕심이나 이런 거에 비롯된 거지만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내부 고발자가 존재해요. 다시 말해서 상대가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그 내부 고발자가 약자입니다.
그러면 강선우 후보자가 이렇게 계속해서 그 위치를 가게 된다면 네. 그 내부 고발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2차 피해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2차 가해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국민 정서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네. 상황이. 예를 들어서 이진숙 후보자만 해도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이거는 우리가 억울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나온다면 이진숙 후보자도 굉장히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전직 보좌진들이 적극적으로 이 내부 고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상황이 곤혹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 대통령실의 기류도 상당히 지금 곤란해하고 있는 기류다.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런 기류를 그대로 보고하고 있다고 하고 그걸 밝힌 것은 무슨 의미냐? 그것은 뭐 부정적인 지금 정서가 그 대다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국정 지지율이 높고 국회에서 민주당이 의석의 다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임명을 하려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한 인사,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한 인사는 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뭐 유력 당권 후보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서는 그 정권이 성공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고 더 좋은 사람들을 선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평가를 하지, 본인이 하는 것은 다 맞기 때문에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께서 고운 눈으로 보진 않을 겁니다.